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쇄 행렬 곱셈 문제와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 최적 이젠 탐색 트리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2학년 1학기 학생들한테는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코딩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차근차근히 접근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먼저 체인드 바뀌어라 자,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즉 이제 연쇄 행렬 곱셈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체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그 n개의 행렬이 주어져요. 행렬의 개수가 n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의 곱셈하는 순서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곱셈 연산, 원수들을 곱하는 곱셈 연산의 횟수가 최소로 되는 그 곱셈의 순서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죠. 얘는 3 곱하기 4 행렬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4 행렬을 곱하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 곱하기 4 행렬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요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6 했는 것이 29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하나의 원소를 요 행렬의 결과 행렬의 하나의 원소를 구하는데 덧셈 문제, 덧셈 뺄셈은 무시하고 3번의 곱셈이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숫자 3번의 곱셈이 필요하다니. 그런데 이 3번의 곱셈이 필요한 원소가 몇 개입니까? 2 곱하기 4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4가 3번씩 곱하는 게 좀 있으니까 이게 총 여기 있네. 2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엘리먼터리 멀티플리케이션, 즉 곱셈 연산이 총 몇 번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행렬을 곱셈을 하려면 이제 i by j 행렬과 j by k 행렬을 곱한다. 그죠? 요 j가 같아야지 행렬 곱셈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i 곱하기 k 행렬이 k개의 원소가 있는데 곱셈 횟수는 j개니까 i 곱하기 j 곱하기 k개의 곱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렬 곱셈에서는 어소시어티브 하죠. 그죠? 행렬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이 b, c를 먼저 곱해서 a를 곱하는 거나 a, b를 먼저 곱해서 c를 곱하는 거나 결과는 같죠. 여기 이제 결합 법칙이 어소시어티브 하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렬을 곱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가 달라지면 곱셈의 횟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성립한다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최적화 문제. 즉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렬이 쭉 있을 때 A1부터 A 곱 2 이래가지고 n개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곱셈을 해야 된다면 이 행렬의 곱셈에서 엘리먼터리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본 곱셈 연산을 하는 획수를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우리가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문제라고 해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 B, C, D 4개의 행렬을 곱합니다. n이 4죠. 그죠? 그러면 이제 A가 20 곱하기 2 행렬이고 B가 2 곱하기 30 행렬이고 30 곱하기 10 행렬이고 12 곱하기 8 행렬이다.
자,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것은 요 4개의 행렬을 곱하는 순서가 총 몇 개인가?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게 5가 나옵니다. 5개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니까 C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하고 A를 곱하는 방법, CD를 곱하고 AB를 곱해서 2개를 곱하는 방법, BC를 곱하고 D를 곱하고 A를 곱하는 방법, AB를 곱하고 C를 곱하고 D를 곱하는 방법, BC를 곱하고 A를 곱해서 D를 곱하는 방법. 요 5가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곱셈 횟수가 몇 개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요거는 CD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CD를 곱하니까 CD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12 곱하기 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나올 텐데, 요거 가지고 또 이제 그 CD 다음에 이제 B를 곱하죠. 그러면 이제 B하고 2 곱하기 요거하고 2 곱하기 30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는 3680번의 곱셈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모두 다 구했으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옵티멀하다는. 자, 우리가 이제 브루트 폴스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생률 곱셈 문제에서 브루트 폴스하게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중에서 최소인 놈을 찾아내면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n이 3일 때 몇 개냐? 그 다음에 n이 5일 때 몇 개냐? 4는 해봤으니까 n이 k일 때는 몇 개냐?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약간 수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요거를 우리가 카탈란수라고 합니다. 카탈란수. 카탈란 넘버. 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근데 우리 이제 수업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저 뒤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브루트 폴스한 어프로치에 이제 타임 컴플렉스를 한번 분석해 보죠. 자, 모든 파서블한 순서를 따져서 미니멈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 n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m이라고 합시다. m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면 이 m개의 경우의 수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는 big of m이죠. 그죠? 한번 쭉 서치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타임 컴플렉스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 엄밀하게 따지는 게 힘드니까 그냥 n개가 있을 때, 이렇게 n개 행렬을 주셨을 때 오더를 만드는 숫자, 그 서로 다른 오더를 만드는 개수, 즉 그 경우의 수를 tn이 tn-1 플러스 tn-1 했는 것보다 더 했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tn-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tn은 2의 n-2승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최소한 2의 n승보다는 클 것이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하다. 익스포넨셜 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이제 좀 이거보다는 크겠지라고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하다는 것만 증명하고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호로이트 책, 즉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그 교과서를 보시면 5.11절에 이걸 정확하게 구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카탈란수는 수학에서는 카탈란수고 우리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첫 번째로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연생률 곱셈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한테 특히 중요한 게 스택 퍼뮤테이션, 스택 순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요 세 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카탈란수의 경우요수를 이제 경우요수가 적용이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연습 문제도 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대기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 통로를 지나면서 스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택이 있는 거죠. 통로를 지나간 숫자들의 배열을 9자리 숫자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숫자가 9자리라고 합시다. 이 통로와 스택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9자리 숫자 중에서 이 n equal 9입니다.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느냐? 이 m도 카탈란수라는 거죠. 연생열 곱셈의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카탈란수, 즉 이제 스택 퍼뮤테이션이나 연쇄 행렬 곱셈의 경우의 수는 지수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어요.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익스포넨셜 하면 아예 안 찾고 그냥 무식하게 곱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DP를 이용하면, 동적 계획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최적화, 연쇄행렬 곱셈의 최적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DP를 사용한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Principle of Optimality, 최적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가, 그거부터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최적의 원리가 적용되는가를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런 우리가 6개의 행렬이 있는데 요 6개의 행렬을 곱하는 순서가 요렇게 곱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게 밝혀졌으면 요 안에 있는 이 서브 행렬, 요것도 최적이고 요것도 최적이고 요것도 최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A1부터 쭉 N까지 있는데 이 행렬을 곱셈하는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 되는데 요것도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 되고 요것도 요거 곱하기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 그럼 요것도 최적이고 요 행렬만을 봤을 때 요 순서가 최적이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죠? 왜? 만약에 여기에서 최적이 아닌 뭔가가 이게 A'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A'보다 더 최적인 A', 2'이 있으면 이 A2'으로 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 안 합니다. 책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Principle of Optimality가 Optimality Property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뭐 해도 된다? DP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즉 테이블 만들어서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바텀업 패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요거를 점검하고 넘어가는 무작정 DP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전에. 자, 그럼 이제 점검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뭔지,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포멀하게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인풋이 뭡니까? 기본 된 게 n개의 매트릭스입니다. 그죠? 자, 그거를 이제 A1에서 A2, AK, AN, 그러니까 n개의 매트릭스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D0를 A1 매트릭스의 로우라고 생각하고 DK를 AK 매트릭스의 칼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M이라는 매트릭스는 IJ 원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minimum number of multiplication. 그러니까 IJ 행렬을 곱했을 때 가지는 최소 값을 담고 있는 행렬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볼 것은 앞에서 보면 이제 뭐 2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4 행렬 이래가지고 요게 중복되죠. 어차피 그 행렬의 칼럼하고 이 행렬의 로우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두 개 쓸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D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D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D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렬은 D0 곱하기 D1 행렬이고 두 번째 행렬은 D1 곱하기 D2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K-1 행렬과 AK의 행렬을 곱셈을 할 때 DK-1은 여기서 칼럼이 되고 칼럼 개수가 되고 DK-1은 AK의 이제 로우가 되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게 같으니까 이걸 중복으로 쓸 필요 없이 1년의 행렬로 1년의 배열로 1년의 리스트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6개짜리 행렬 A1, A2, A3, A4, A5, A6 행렬이 있을 때 얘가 이제 5 곱하기 2고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4고 4 곱하기 6이고 6 곱하기 7이고 7 곱하기 8이면 얘가 뭐가 되죠? D0가 되죠? 얘는 뭐가 되죠? D1이 되죠. 얘는 중복이니까 얘도 D1이고 얘는 D2가 되고 얘는 D4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D라는 배를 D0, D1, D2 해서 D6까지 이렇게 이제 배열로 선해주면 된다는 거죠. n 플러스 1개겠죠, 그죠? 이게 n 이퀄 6이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MIJ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행렬 MIJ는 각 행렬을 곱하는데 최소값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자 1x1 행렬 MIJ인데 M11은 요 행렬을 곱하는 거죠. 단일 행렬 곱셈이 몇 회입니까? 빵이죠. A2만 곱하면 빵이죠. 3도 그러니까 두 개 행렬이 아니고 한 개 행렬을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0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뒤에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곱하면 이제 0인 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제 A1, 2는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죠. A1, 2를 구하는 데는 명확하죠. 요거 두 개 곱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n 이퀄 2면 곱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예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 행렬의 곱셈의 횟수는 몇 개죠? 아까 했잖아요. D0 곱하기 D1 곱하기 D2가 되죠. 여기 D0 곱하기 D1 곱하기 D2가 되죠. 여기 D0, D1, D2는 주어졌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쭉 해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이아고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A4, A5, A6 A4, A5, A6 얘를 곱하는 최소값은 뭘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는 게 최소값인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는 게 최소값인가? 경우의 수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D3, 4, 5 더하기 D3, 5, 6이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392가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곱하고 요거 곱하는 거. 이거는 4, 5, 6 곱하기 더하기 3, 4, 6 곱했는 거 528이죠. 그럼 이제 둘 중에 작은 건 뭡니까? 둘 중에 작은 거는 392죠. 그러면 이제 M46에는 392를 넣어줘야 돼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M12, M23, M56, M13, M24, M35 이렇게 다 구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끝까지 한번 손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이것도 손으로.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ivide and conquer 어프로치 한번 해봅시다. 탑다운으로. 자, 탑다운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옵티말 오더, 그러니까 6개의 행렬을 곱하는 옵티말 오더는 이 옵티말 행렬을 이제 2개로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A1하고 요거를 곱했는 거를 2개로 곱하든가, 아니면 요 2개를 곱했는 거를 요걸 4개 곱했는 거하고 곱하든가, 3개 곱했는 거를 3개 곱했는 거하고 곱하든가, 4개 곱했는 거를 2개 곱하는 거하고 곱하든가, 5개 곱했는 거를 이렇게 곱하든가, 이렇게 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시 디바이드 해서 컨커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걸 디바이드 해서 컨커 해도 되고, 요걸 디바이드 해서 컨커 해도 되고, 요걸 디바이드 해서 컨커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DP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석은 재기적으로 했죠. 그죠?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프로퍼티를 찾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분해한 요소들을 보니까 K번째 분해 요소들은 잘 보면, 자, 이게 이제 1, 2, 3, 4, 5인데 이걸 K라고 두면은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1부터 6까지는 1부터 K까지의 최소값 더하기 K 플러스 1, 요게 이제 K 플러스 1이죠. 그죠? K 플러스 1과 에서 6부터 더했는 거를 요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디바이드 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곱하는데 더하는 곱셈 횟수는 몇 개예요? 요거 곱하기 요게 되죠. 요게 이제 D0니까 요거는 뭐죠? D6이죠. 요건 뭐죠? DK죠. 이거 3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M1K 여기서 여기까지 곱했는 곱셈의 수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곱했는 곱셈의 수 더하기 뭐 해주면 된다? D0 곱하기 DK 곱하기 D6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이제 어쨌든 재기적으로 내려가면 얘를 곱했는 곱셈의 수가 나왔고 얘를 곱했는 곱셈의 수가 나올 건데 요 두 개를 곱하는 데는 요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가 지금 몇 개예요? 이 K가 5개잖아요.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K에 대해서 다 해보고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을 M16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계속해서 계산해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 다 빠지죠.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기적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재기적 특성은 아마 이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i와 j가 같을 때, 즉 mij는 이건 뭐예요? 여러가지 행렬 중에서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곱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니까 곱셈의 개수는 0개예요. i하고 j가 다를 때, 즉 i가 j보다 클 때 mij는 작을 때는 필요 없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 작을 때 여기는 우리 관심 없잖아요. 없으니까. 카탈란수의 특징이에요. 대각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i가 j보다 작을 즉 j가 i보다 클 때는 이 mij는 이제 앞에서 했는 거를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i에서 j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k와 k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눴으면 얘를 요 행렬에서 최소로 곱셈을 하는 값은 뭡니까? mik죠. 요 행렬을 곱셈하는
최소의 개수는 m, k 플러스 1, j죠. 요 두 개 더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뭘 더하면 됩니까? d0, di. 그 다음에 곱하기 dk. 그 다음에 dj. 여기 i가 아니고 i-1을 해야 되죠. 그죠? i-1. 왜냐하면 아까 우리 d0를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행렬 a1에 대해서 d0를 했기 때문에 ak에 대해서 이 ak는 ak-1 dk-1 곱하기 dk 행렬이니까 k-1을 해야 됩니다. 그죠? di-1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최소가 되는 요 k를 찾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mij를 다 구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행렬로부터 최적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커시브 프로퍼티는 다 찾아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영상을 한 2번 들어야 이해되시는데 어쨌든 모든 엔트리를 제로로 채운다. 메인 다이고널. 왜 그랬죠? mij는 0이니까. 그죠? 이건 이해하기 쉽죠? 이제 두 번째, 요게 좀 복잡해요. 자, 모든 다이오고널 1에서, 대각선 1에서, 모든 엔트리는 다이오고널 2를 계산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리커시브 하니까. ij는 ik, k 플러스 1, j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해가냐면은 n까지. 대각행렬의 마지막 행속, n-1지. 마지막 원소까지 채워나가면 된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mii, m11, m22, m33, m44, m5, m66은 0이죠. 곱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12는 아까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죠, 그죠? D0 곱하기 DK 곱하기 DJ. 이 중에서 K가 제일 작아지는 거를 계산하면 이거 30이 나오나 봐요. 얘는 72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걸 채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직접 채워 보세요. 근데 이제 D3이 문제죠, 그죠? D13은 어떻게 구하냐면 D13. 얘는 14네. D13은 구했다 치고 D24도 구했다 치고 M14를 한번 봅시다. M14를 구하려면은 M11 더하기 M24 즉 이제 14를 구해야 되는데 K가 1인 경우, K가 2인 경우, K가 3인 경우를 다 계산해 봐야 되죠.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오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K가 1이니까 D0, D1 곱하기 D4. 얘는 K가 2니까 D0, D2 곱하기 D4. 얘는 K가 3이니까 D0, D3 곱하기 D4. 자, 요렇게 이제 IJ를 구한다면은 얘가 이제 요 값을 다 계산해보면 132가 나올 거예요. 고통스럽겠지만 끝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손으로. 그러고 난 프로그램은 그냥 쉽게 짜질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도 다 짜놨네. 미니멈도 내가 해놨나? 미니멈까지 내가 다 해놨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접하면 사실 코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코딩을 좀 책임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놨는 것 같은데 자, 우리의 D는 어떻게 준다고요? D는 D0, D1 이렇게 해서 DN까지 주면 돼요. 그죠? N 이퀄 6이니까 5, 2, 3, 4, 6, 7, 8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과 P를 2000별로 잡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i가 1에서 n까지 mii를 0으로 해줘요. 이 대각행렬의 이제 대각선을 쭉 0으로 채우는 거죠. 그죠? 쭉 0으로 채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고널이 1일 때, 즉 이제 요게 두 번째 다이오고널 1이죠. 그죠? 여기 이제 다이오고널 0이었는데 이건
요걸로 다 채웠으니까. 다이아노그럴 1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이아노그럴 n-1일 때까지, 즉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다이아노그럴 n-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가시키면서 또 내부적으로 포르프를 돌죠. 왜? 모든 K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포르프를 돌면서 J를 I-다이아노그럴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I와 J로 가는 길 중에서 모든 K에 대해서 미니멈을 찾아서 MIJ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좀 어려울 거야. 책에는 아마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지 싶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PT 자료에 내놨으니까 이제 PT 자료 보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PIJ는 그러면 이렇게 최적화되는 요 K 값을 요 K 값을 저장해 놓으면 돼요. 요 P. 우리 플로이드 할 때 그거 패스를 저장하는 P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DP를 다 해놓고 그럼 최적 순서가 뭐냐라는 걸 찾을 때는 이제 요 P라는 테이블을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미니멈은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요게 아까 우리 이제 리커시브 프로퍼티 공식이죠, 그죠? MIJ 구하는 공식. 그걸 보면 알 거예요, 그죠? MIK 플러스 MK 플러스 LJ DI-1 DK DJ. 우리 공식 그대로니까 그 중에서 최소 값을 저장하고 그 최소 값을 만드는 K 값을 여기 그 포인터로 넘겨줬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구현이 끝난 거예요. 그 코드를 이제 완전체로 이렇게 PT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걸 손으로 직접 한번 다 일일이 따라가 보지 않으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손으로 쭉 따라가 보고 코드 입력해 가지고 내가 손으로 입력한 거하고 단계별로 다이아노글이 다 채워져 나가는가를, 그리고 왜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쭉 따라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DP의 타임 컴플렉시티 구하는 건 사실 안 어려워요. 왜? 포르프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번 해보면 인풋 사이즈는 매트릭스의 개수죠, 그죠? 이 매트릭스의 개수에 따라서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 K 값을 구하는 걸로 한번 더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이너 포르프에서 K 값 구하는 횟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번 패스합니까? K 루프를 패스한다는 거죠. 각 다이아고널에서. 그러면 이 다이아고널에서 우리가 K를 구하려면은 n-다이아고널 곱하기 다이아고널이 되죠. 왜? 여기 코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n-다이아고널까지 다이아고널만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체는 뭐 이제 크게 분석할 필요 없이 우리 포르프의 IJ 그 인덱스의 그 컨디션까지만 분석해도 충분히 나오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 다이아고널이 1에서 n-1일 때까지 곱하면 되죠. 시그마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쭉 따라가 가지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딱 보면은 뭡니까? 딱 보면은 다이아고널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k 제곱이라고 봐도 된다.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은 얼마입니까? 1에서 n까지 시그마 k 제곱. 등차 수열의 합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시그마 k 제곱이 딱 나오면 요걸 딱 보면은 우리는 비고시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n 3승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ig of n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매트릭스 아까 구한 m은 그 플로이드 워셜처럼 최적 값을 담고 있을 뿐이지, 그 최적의 옵티멀 밸류를 담고 있을 뿐이지 옵티멀 오더는 안 가르쳐 준다고요. 순서는 안 가르쳐 준다고요. 플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플로이드에
행렬, 플로이드에서도 D 테이블에 옵티멀 밸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P라는 행렬을 따로 써가지고 옵티멀 패스는 P에서 찾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PIJ를 어떤 K 값을 가져야 돼요. 이 K 값은 뭐를 하느냐 하면 MIJ에 들어가는 최소값, ISJ로 가는 최소값을 리턴하는 그 K 값을, 그러니까 I에서 J까지 이렇게 K와 K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졌다면 이 MIJ에는 MIK, MK 플러스 1, J 더하기 DI-1, DK, DJ 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요 K 값을 PIJ에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만 해 놓으면은 순서 구하는 거는 쉬워요. 옵티멀 오더 구하는 건 쉬워요. 재기적으로 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탑레벨 팩토라이제이션 1에서 n까지의 요 P16 이거는 뭡니까? 1. 다시 말하면 A1, A2, A3 이렇게 쭉 A6 이거를 전체로 보면 이거 다 곱해놓은 결과값이죠. 그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이 전체에서 P16을 구하려고 그러면, P16은, 이제, 아까 우리가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했죠. 요거 곱하는 거, 요거 곱하는 거, 요거 곱하는 거. 5가지 경우의 수에서 최고로 최적화된 그 K가 1이라는 얘기예요. K가 1.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곱하는 게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K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11과 P26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P26을 알고 싶은 거예요. P11은 끝났잖아요. P11은 여기 1이니까. P11은 0이니까. 끝났죠, 그죠? 이게 0 빠졌네. 그러니까 P11은 결국 이제 A1이니까 관리 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P26은 뭐냐? P26은 그러면 P25에서 여기 보면 P26이니까 P26은 5죠. 5. 즉 5에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26은 P25하고 P66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K가 5라는 얘기죠. 그러면 P25를 구하고 싶잖아요. P25 가보니까 5는 4잖아요. 그러면 P24하고 P55로 나누죠. 이건 끝났죠. 그 다음에 P66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P24를 알고 싶어. P24는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P23과 P44는 이거 끝났죠. P23을 알아야 되죠. 2니까 P23이 2니까 P2는 P2와 P33 끝났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다시 좀 내려와 보면 처음에 이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K가 1이니까 1, 6.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끝났으니까 따져보니까 얘는 이제 5니까 요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요걸 구해보니까 요렇게 곱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곱하고 이제 요렇게 곱하면 되고, 그럼 요거는 내려가면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온 요 순서가 옵티멀 오더라는 최적의 순서. 이렇게 곱하면 곱셈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은 어떤 이제 순서 I하고 J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I하고 J가 같다. 즉 뭐 A11이다. 뭐 P11이다. P2이다. P33이다. 그럼 끝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행렬 값을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 주면 돼요. 맞죠? 아니면 재기적으로 풀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중간에 K를 PIJ로 두면 오더 ISK까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서 J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IK K 플러스 1 J로 나눴죠. 그죠?
이제 갈로를 쳐주고 앞뒤로.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그냥 코드만 보고 이해해야지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하나 아까 했던 거 여러분들이 요거를 손으로 직접 한번 쭉 따라가면서 직접 그려봐야 이제 PT나 책을 안 보고 직접 한번 쭉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저거 order of 46을 한번 구해보겠어. order of 24를 한번 구해보겠어. 이렇게 값을 바꿔가지고 인풋 값을 바꿔가지고 한번 쭉 따라가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게 chained matrix multiplication, 즉 연쇄 행렬 곱셈 문제를 우리가 최적화 문제로 보고, 이 최적화 문제가 principle of optimality, 즉 최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었고, 동적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기적 특성, 리커시브 프로퍼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바텀 업으로 푸는 것까지 했고, 이 풀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순서를 찾아내는, 요거는 이제 재기적이었죠, 그죠? 디바이드 앤 컨커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연쇄 행렬 곱셈 문제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말 BST 문제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텐데, 처음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뭐 한 2번 정도 듣고 책을 읽어보고 직접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봐야 비로소 좀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옵티멀 BST 시간에 만나겠습니다.